안녕하세요. 오늘은 TQQQ와 QLD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TQQQ와 QLD 모두 프로쉐어라는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나스닥 100 인덱스의 3배, 2배 성과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검토일 기준 미국 ETF 운용사는 약 160여 개가 있으며 그 운용사를 AUM, 관리자산 순으로 순위를 줬을 때 프로쉐어는 약 10위에 위치한 운용사입니다. 프로쉐어의 국내에 잘 알려진 상품은 TQQQ, SQQQ, QRD가 있습니다. MSCI ESG 등급과 점수입니다. QQQ와 TQQQ, QLD의 각각의 등급은 모두 트리플 B이며 점수는 5.44, 5.58, 5.50입니다. ETF 기본 정보입니다. 트리플 Q 운용사는 인베스코이며 TQQQ와 QLD는 프로쉐어입니다. 트리플 Q 상장일은 1999년도이며 TQQQ는 2010년, QLD는 2006년입니다. 검토일은 2021년 8월 31일로 검토일 당시의 매수 비용은 트리플 Q는 약 380달러, TQQQ는 약 149달러, QLD는 약 82달러였습니다. 각 상품의 운용 비용은 트리플 Q는 0.2, TQQQ와 QLD는 0.95입니다. 관리 중인 자산은 트리플 Q는 약 188빌리언 달러, TQQQ는 약 14빌리언 달러, QLD는 약 5빌리언 달러입니다. 평균 스프레드, 매도와 매수의 호가갭 차이는 세 상품이 0.01 단위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45일 평균 거래량은 트리플 Q는 약 3,100만 건, TQQQ는 약 2,600만 건, QLD는 약 220만 건입니다. 트리플 Q 베타 개수는 1.04이며 TQQQ는 3.35, QLD는 2.16입니다. 분배금 수익률은 트리플 Q는 0.49, TQQQ와 QLD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추정 인덱스는 세 상품 모두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정하며 관리 종목수는 트리플 Q는 103개, TQQQ는 104개, QLD는 103개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인덱스의 3배 성과를 추정하며 QLD는 나스닥 100 인덱스의 2배 성과를 추정합니다. QQQ는 나스닥 100의 그냥 1배, 1배의 성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베타 개수를 보면 트리플 Q가 1.04이면 TQQQ는 그 3배, QLD는 그 2배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의 트리플 Q와 TQQQ, QLD의 월간 거래량 추이입니다. 거래량 추이를 보면 QLD는 감소 추세이지만 트리플 Q와 TQQQ는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TQQQ는 트리플 Q보다 그 증가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QLD의 45일 평균 거래량은 약 220만 건으로 트리플 Q나 QLD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ETF와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거래량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리플 Q 운용 비용은 0.2이며 TQQQ와 QLD는 0.95입니다. 트리플 Q보다 TQQQ와 QLD의 운용 비용이 높지만 레버리지 카테고리 운용 비용 내에서 TQQQ와 QLD 운용 비용은 평균 1.04보다 낮은 운용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의 자금 흐름을 보면 트리플 Q는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TQQQ와 QLD는 트리플 Q만큼의 자금 유입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리플 Q는 2000년도에 한번 주식 분할을 했으며 TQQQ와 QLD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꾸준하게 주식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지수 특징입니다. 유니버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이며 편입대상 종목은 유니버스 내에서 하단 조건을 충족하는 100종목입니다. 비중 결정 방식은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트리플 Q, TQQQ, QLD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며 지수 선정 방법은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시가총액 순입니다. 지수 가중 방법은 트리플 Q는 시가총액이며 TQQQ와 QLD는 계층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품 구조는 트리플 Q는 UIT, 단위신탁 구조이며 TQQQ와 QLD는 오픈엔드 펀드,
개방형입니다. 트리플 Q와 TQQQ, QLD 모두 증권 대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장외 파생 허용은 트리플 Q는 하지 않지만 TQQQ와 QLD는 허용합니다. 비중 변경은 트리플 Q는 매 분기, TQQQ와 QLD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프로쉐어에서 제공하는 TQQQ와 QLD의 상품 취지서를 참고해보면 두 상품은 수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수학적 접근 방법, 어떤 산출 공식들을 만족을 하면 프로쉐어의 펀드 매니저는 일일 펀드의 투자 목표와 일치하는 일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 포지션의 유형, 수량 및 조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포함되지 않은 증권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 노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 펀드 매니저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며 지수 산출 공식과 조건에 의해서만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일 단위로 변경을 하며 펀드는 하루 동안의 투자 결과만을 노출합니다. 상품의 비중은 매일 조정이 되며 그 조정의 시기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TQQQ와 QLD는 수학과 선물 거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으며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부채와 스왑 등을 이용하여 가격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취지서를 보면 레버리지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TQQQ는 33% 하락하면 총 손실 위험이 있으며 QLD는 지수가 50% 하락하면 총 손실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TF 보유 종목입니다. TQQQ와 QLD 모두 수학과 선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종목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Q는 스왑이나 선물 없이 모두 현물론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TQQQ와 QLD가 스왑이나 선물 등과 같은 장외 파생 상품을 구성 종목으로 포함하지만 기본적인 기초지수는 나스닥 100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트리플 Q와 섹터 비중이나 국가 비중 등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의한 차이도 있겠지만 TQQQ와 QLD는 일일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트리플 Q와의 섹터 비중이 다소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상품 국가 비중입니다. 세 상품이 거의 동일한 국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성향입니다. 트리플 Q, TQQQ, QLD 모두 대형 성장형으로 분류가 되며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대형 95%, 중형 약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및 벤치마크 지수와 비교입니다. 세 상품 모두 같은 벤치마크 지수를 사용하며 트리플 Q와 TQQQ, QLD 모두 벤치마크 대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장 민감도는 트리플 Q는 1.03, TQQQ는 3.35, QLD는 2.16으로 트리플 Q에 비해서 각각의 3배, 2배 레버리지에 맞는 시장 민감도를 보였습니다. 시장 민감도인 베타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75를 초과하고 있어 어느 정도 유효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조정 성과는 표준 편차와 초과 수익을 이용하여 위험 단위당 보상을 나타내는 수치로 하락 시에 다시 회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트리플 Q는 1.28, TQQQ는 1.07, QLD는 3배와 1배 사이인 1.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품의 변동성입니다. 트리플 Q에 비해서 TQQQ는 그의 3배, QLD는 그 2배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수익률입니다. 검토일에서 과거 2년까지의 주가 그래프로 트리플 Q에 비해서 QLD와 TQQQ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시에 그 하락 정도 폭이 TQQ는 상당히 크며 QLD는 조금 옅은, QQQ는
거의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행 수익률 표입니다. 트리플 Q와 TQQQ, QLD의 수익률 표로 보시면 트리플 Q 대비 TQQQ, QLD의 수익률이 3배, 2배의 수익률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QLD의 변동성을 계산한 성과표입니다. 인덱스가 1배가 20% 상승했을 때 2배 상품인 QLD는 40%가 올라야 되지만 변동성을 감안하면 10%일 땐 42.6, 25%일 땐 35.3, 50%일 땐 12.1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트리플 Q 3년 수익률은 약 30%, QLD의 3년 수익률은 약 50%입니다. 3년의 변동성은 QLD는 약 42%입니다. 수익률을 성과표에 대입해보면 트리플 Q 3년 수익률이 약 28%, 약 30%로 가정했을 때 QLD는 2배 레버리지이므로 60% 수익률을 보여야 합니다. 성과표 인덱스 퍼포먼스를 보면 1년 1배 30%를 보였을 때 2배 레버리지는 60%를 보여야 되지만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 25%에서 50% 변동성을 보일 때 58.8% 수익률에서 31.6% 수익률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변동성이 약 42%이므로 50% 가까운, 따라서 약 40에서 49% 정도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 1년 사이의 각 상품의 MDD 최대 하락률을 보면 2020년 2월에서 2020년 3월에 트리플 Q는 마이너스 12%, TQQQ는 마이너스 49%, QLD는 약 마이너스 30%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 후 회복까지의 기간을 보면 트리플 Q는 2020년 4월, TQQQ는 2020년 6월, QLD는 약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내에 회복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트리플 Q가 높은 성과를 보인 만큼 긴 조정 기간을 가지게 되는 상품이며 QLD는 트리플 Q보다는 낮은 성과를 보이지만 역시 또 낮은 조정 기간을 보입니다. 또한 트리플 Q가 마이너스 12.9% 하락했다면 QLD는 2배 상품으로 마이너스 약 24%, 약 25% 정도 하락을 보여야 되지만 QLD는 마이너스 30%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QLD의 성과표에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0% 하락할 때 마이너스 20% 하락을 보여야 되지만 3년 변동률 약 42%로 변동성을 가정했을 때 지금 25%에서 50%까지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36% 하락을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역시 마이너스 약 30%에서 36% 정도 하락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추적 오차나 계류율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현물로 구성된 상품이 아니라 현물 외에도 파생 상품 등을 포함하며 일일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배 상품인 트리플 Q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해외의 분석 사이트들을 보면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로 가정하는 것보다 단기로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3배, 2배 레버리지라고 해서 3배, 2배만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트리플 Q가 코로나 하락 시에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12.9%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TQQQ는 3배 레버리지이므로 대충 한 40% 정도 하락을 보여야 되지만 거의 50% 하락을 보였습니다. 2020년 초기에 $10,000를 투자했다면 코로나 하락 시에 거의 반절만 남은 $5,000만 남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수익률이 좋았다 하더라도 미래의 해당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분석 사이트들은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ETF 분배금입니다. TQQQ나 QLD 모두 과거에 비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상품 페이지를 보면 파생 상품 계약은 기초지수 수익률을 반영하여 가격이 책정되며
배당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쉐어는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 배당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 5년간의 분배금 지급 내역입니다. TQQQ는 2018년과 2019년에만 분배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며 QLD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보시면 일정하게 분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배금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QQQ나 QLD는 TQQ와 다르게 현물로 종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장외 파생 상품에도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TQQ에 비해서 TQQQ와 QLD는 시장 민감도가 높은 반면 조정 성과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과 하락률은 추종 노출 성과인 3배, 2배보다 못하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운용비용이 높기 때문에 횡보나 하락 시에 P 드래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분석 사이트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TQQQ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있어 단기적인 전략을 많이 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레버리지 상품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투자하시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